최근 2명의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수업을 거부했지만 왜 싫은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울기만 해요. 싫다고만 해요.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떠올랐던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감정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첫 번째 아이는 7세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관찰해보면 표정에는 불편함이 보였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6세 남자아이였습니다. 체험 수업은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날 밖에서 곤충을 잡고 싶어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학습지 선생님 오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보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아이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아이를 만나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행동으로 먼저 표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울거나 거부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최근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기 전에 부모도 감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우고 경험하면서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이유를 말하지 못할 때 부모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몬테소리의 반복 작업은 단순히 소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소라를 씻고 물을 옮기고 반복해서 작업하는 동안 아이의 긴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자신의 속도를 찾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아이의 표정과 마음을 함께 관찰합니다. 교구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이에 대한 관찰이 먼저입니다. 가베는 정답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는 무엇을 만들까, 어떻게 표현할까를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감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 만들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친구 작품과 비교하는지, 포기하는지, 다시 도전하는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지, 이 모든 것이 감정과 연결됩니다. 가베는 블록을 쌓고 표현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쌓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보드게임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기쁘면 웃고, 지면 속상하고, 기다려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속상했구나, 다시 해보고 싶었구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함께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몬테소리도 가베도 보드게임도 목적은 같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거부할 때 왜 안 하지? 보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감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아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셨나요? 그 행동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요?